안녕하십니까. 3주차 전자회로 수업을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은 다이오드 오퍼레이팅 컨디션이라는 것에 대해서 공부할 거예요. 지난 시간까지 저희가 이제 PN 정션이라는 걸 했었죠. PN 정션이라고 하는 것은 P형 반도체를 N형 반도체에다가 케미컬리 붙였을 때 여기서 이제 일어나는 현상들에 대한 공부를 했습니다. 우선 첫 번째는 디퓨전이 일어나고, 그 다음에 그 디퓨전에 의해서 또 상대적으로 일어나는 것이 드리프트 전류가 흐른다고 했어요. 그래서 그것들이 결국은 상쇄가 돼서 어느 순간에 멈추게 되는데 그게 평형 상태라고 했습니다. 그죠? 그렇게 그때 발생하는 것이 이쪽 부분에는 이제 PN 정전이라고 하면, 이쪽에는 파지티브 소자들, 이온들이 축적되게 되고, 이쪽에는 마이너스 아이온이 축적이 된다. 뭐 이런 얘기를 했었죠, 저희가. 그걸 통해서 이제 어떤 형식의 소자를 만들었느냐, 이제 그렇게 한다면 이것이 이제 궁극적으로 다이오드를 이제 만드는 데 사용됩니다. PN 정선은. 이제 다이오드라는 것의 정의는 원래 PN 정신이 아니에요. 그냥 원래 다이오드의 뜻은 이 소자에 포워드 바이어스를 걸어주면, 좀 이따 다시 공부를 할 텐데, 포워드 바이어스를 걸어주면 전류가 흐르고요. 소자에 리버스 바이어스라는 것을 걸어주면 전류가 흐르지 않는다. 이게 다이오드의 정의입니다. 근데 이제 이런 정의를 만족시켜주는 것이 PN 정션일 수 있다는 거죠. PN 정션일 수 있다. PN 정션에 대해서 좀 더 공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PN 정션에다가 우리가 여기 이제 보면 PN이 있다고 치면 이 사이에 디플리션 리전이라는 게 존재한다고 그랬죠. 디플리션이라고 하는 이유가 뭐였죠? 여기에 어떤 캐리어가 굉장히 적은 캐리어가 존재를 하는 거죠. 왜 그렇게 됐죠? 원래 있었던 전자와 머저리티 캐리어들이 확산이 된 거죠. 그죠? 상대편으로 확산이 된 겁니다. 이쪽은 전자가 간 거고, 이쪽으로는 홀이 지나가게 된 거죠. 그렇죠? 네. 근데 여기다가 바이어스를 거는 거예요. 바이어스라는 건 이제 전압을 걸어주는 겁니다. 자, 전압을 걸어줄 때 이런 식으로 걸어줄 수도 있고, 또 거꾸로 이게 아니라 이렇게도 걸어줄 수 있고, 이쪽은 이쪽이 플러스고 이쪽이 마이너스고, 마이너스 플러스가 되고, 이건 플러스 마이너스. 이걸 배터리라고 하면, 자, 요렇게 걸어주는 것을 뭐라고 얘기하냐면 포워드 바이어스라고 합니다. 포워드 바이어스. 이렇게 걸어주는 것을 리버스 바이어스라고 합니다. 리버스 바이어스라고요. 자, 여기다가 아무 배터리도 연결하지 않은 것을 노 바이어스라고 해요. 노 바이어스. 그다음에 N타입에다가 마이너스, 그리고 P타입에다가 플러스를 배터리에 단자를 연결해 주는 것을 포워드 바이어스라고 하고요. 거꾸로 N타입에다가 플러스, P타입에다가 마이너스 배터리를 연결해 주는 것을 리버스 바이어스라고 합니다. 알겠죠? 이것에 대한 내용들을 각각 오늘 공부하게 될 겁니다. 포워드 바이어스를 걸었을 땐 어떤 전류가 어떻게 흐를 것이며, 리버스 바이어스를 걸었을 때는 전류가 흐르는지 안 흐르는지 등등, 그리고 과연 그것들이 PN 정선을 통한 다이오드를 구성할 수 있는지, 이런 것들을 제 오늘 종합적으로 공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다음 장으로 넘어가죠. 네, 첫 번째는 이제 노바이어스입니다. 이거 노바이어스는 이미 우리 공부했던 거죠. 어떤 경우죠?
브리온이라고 하죠. 평형 상태. 평형 상태라는 얘기는 뭐냐면 그 어떠한 배터리도 외부 배터리도 연결하지 않았을 때입니다. VD라는 것은 이 PN 정션 사이에 걸어준 전압이 외부 전압이 없을 때 그때는 당연히 전압이 흐르지 않는다고 그랬죠. 전류가 흐르지 않는다고 그랬죠. 아이디는 0볼트고요. 이유는 뭐였죠? 여기 디플리션 리전이 있다고 했어요. 디플리션 리전이 있어서 전류가 이 사이에 디플리션 리전에 전류를 흘려줄 캐리어가 없다고 했습니다. 캐리어가 없다. 당연히 캐리어가 없으니까 전류가 흘러가지 않겠죠. 그리고 이쪽은 어떻게 된다고 그랬죠? 이쪽은 이게 만약에 P타입이라고 하면 P타입이라고 하고 이쪽에서 N타입이라고 하면 이쪽에는 양성자가 많이 있지만 홀이 많지만 이온 개념에서 보면 중립이죠. 그죠? 양성자 수와 전자의 수가 같기 때문이에요. 알겠어요? 네, 양성자 수와 전자의 수가 같기 때문에 중립입니다. 중립이고 그러니까 플러스 마이너스는 제로라는 얘기죠. 이쪽도 마찬가지죠. 이쪽도 전자 캐리어가 많지만 양성자와 전자의 수가 같기 때문에 이온의 개념에서 보면 전하의 개념에서 보면 중립이다 라고 하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러나 디플리션 리전은 그렇지 않아요. 디플리션 리전은 지난 시간에 얘기한 것처럼 플러스 아이온과 그다음에 마이너스 아이온들이 축적되어 있고 캐리어는 없어요. 전자는 흐를 수 없도록 되어 있고 단지 뭐만 구성된다고 그랬죠? 이 필드만 일렉트릭 필드 전기장만 진행되고 그 다음 요 사이에 걸리는 전압을 뭐라고 그랬죠? 빌트인 포텐셜이라고 그랬죠. 포텐셜 볼티지 또는 그냥 포텐셜이라는 것 자체가 볼티지를 얘기하는 거거든요. 볼티지라고 했습니다. 그것들은 이제 공부를 했던 것 같고요. 네, 지금까지 노바이어스에 대한 내용을 같이 봤고요. 그리고 이제 리버스드 바이어스에 대한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리버스 바이어스라고 하는 것은 리버스 바이어스라는 것은 여기 있는 것처럼 다이오드가 있을 경우에 다이오드 PN 정선이 있을 때 이 사이가 이제 디플리션 리전이죠. 디플리션 리전이고 그 디플리션 리전에다가 P형 타입에는 마이너스를 그리고 N형 타입에는 플러스를 연결해 주는 것을 그 리버스 바이어스라고 합니다. 리버스 바이어스로 전압을 걸어주게 되면 외부에서 전압을 걸어주게 되면 어떤 현상이 일어나느냐 여기서 보죠. 있는 것처럼 원래 상태에서의 디플리션 리전이 여기 플러스를 걸어주니까 당연히 확산으로 만들어진 이 디플리션 영역에서 일부 전자가 이 플러스로 딸려오겠죠. 그죠? 역시 마찬가지로 또 P형에 있었던 머저리티 캐리어 중에 일부의 그 홀이 이 마이너스로 딸려오겠죠. 그죠? 자, 이렇게 딸려오다 보니까 어떻게 되나요? 요 중간에 원래 디프리션 리전이라고 정의됐던 영역이 더 넓어지겠죠. 왜냐하면 여기 있던 전자들이 다 또는 홀들이 다 외곽으로 빠지게 되기 때문에 여기 디플리션 리전이 더 넓어지게 됩니다. 자, 이렇게 넓어지게 되면 전자가 더 흐를 수가 없겠죠. 전류가 거의 흐를 수가 없게 됩니다. 그래서 왜 없죠? 그것은 지난 시간에 얘기한 것처럼 여기에 캐리어가 없기 때문에 디플리션 리전의 뜻이 캐리어가 없다는 뜻이죠. 네, 그래서 이렇게
역전압을 많이 걸어주게 되면 디플레이션 리전이 이렇게 넓어진다라는 게 리버스 바이어스의 특징입니다. 자, 그럼 이거는 쓸 데가 없는 거잖아요. 그죠? 전류가 흐르지 않으니까 쓸 데가 없다고 생각을 할 수 있지만 실제로 재미있는 특성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옛날에 아마 그 커패시턴스라는 걸 공부했을 거예요. 커패시터. 이게 어떻게 돼 있었냐면 커패시턴스가 있을 경우에 커패시턴스는 잠깐만요. 다시 펜을 고정하고 커패시턴스는 뭐에 비례하냐면 이 양극의 면적에 비례하고 그리고 이 거리 두 양극의 거리에 반비례한다. 이걸 L이라고 하면 반비례한다는 걸 아마 공부하셨을 겁니다. 다시 말하면 이 극과 극 사이가 멀어지면 멀어질수록 커패시턴스는 더 적어지는 겁니다. 가까웠으면 가까울수록 더 많은 전하를 포함할 수 있게 되는 거고요. 멀면 멀수록 커패시턴스는 적어지는 거죠. 전하를 품을 수가 없게 된다. 그렇다면 어느 경우가 더 커패시턴스가 커질까요? 이 이퀴브릴리엄 이퀄리브리엄 일대가 더 많을까요? 평형 상태일 때가 많을까요? 오늘 발음이 잘 안 되네요. 평형 상태일 때가 더 많을까요? 아니면 지금처럼 역바이어스가 많이 걸려 있을 때일까요? 이때는 지금 이제 0이라고 가정을 하는 거죠, VR이. 그러면 이때가 훨씬 L이 짧죠. 짧으니까 커패시턴스는 더 커지는 겁니다. 반면에 이게 넓어지면 넓어질수록 커패시턴스는 점점 작아지게 되겠죠. 다시 말하면 이런 커패시터하고 이런 커패시터는 이쪽이 커패시턴스가 C1, C2라고 했을 때 더 크다. 것을 저희가 봤어요. 예, 그거를 한번 수식으로 좀 공부를 해보죠. 그래서 수식은 이거는 뭐 따로 증명을 할 필요는 없습니다. 커패시턴스 역방향일 때 커패시턴스 CJ는 정전의 커패시턴스는 CJ0. 이건 뭐냐면 평형 상태일 때 다시 말하면 무슨 얘기죠? 외부에 전압이 없을 때 또는 다른 말로 노바이어스일 때 커패시턴스를 얘기하는 겁니다. 이렇게 지금 디플레이션 이전이 결정이 됐을 때 발생하는 커패시턴스고요. 이 내용을 보면 그거를 뭐로 나눈 거죠? 1 빼기 루트 1 빼기 VR 오버 V 제로 뭐 이렇게 계산해서 V 제로는 뭐죠 이거? 빌트인 포텐셜입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그 평형 상태로 가게 돼서 그 내부에 있는 이오나이즈 되어 있는 에이톰 원자에 의해서 발생하는 전기장에 의해서 결정되는 볼티지 그걸 이제 빌트인 포텐셜 볼티지라고 했었는데 그 볼티지는 보통 일반적으로 이제 그 정션을 하고 나면 상수가 되겠죠, 상수가. 그래서 거기에서 외부에 전해주는 VR이 커지면 커질수록 당연히 CJ가 작아지겠죠. 그죠? 이 수식을 보면 그렇게 되는 것을 쉽게 알 수 있습니다. CJ가 작아진다. 그래서 그림으로 그리면 이렇게 됩니다. 요 점이 바로 CJ0고요. 그 다음에 역전압을 걸어주면 걸어줄수록 리버스 바이어스드 VR을 걸어주면 걸어줄수록 점점 커패시턴스가 작아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렇게 되어 있는 것이 바로 이제 리버스 바이어스의 특징이에요. 자, 이걸 뭐라고 하면 볼티지
볼티지 컨트롤드 잘 안 써지네요. 컨트롤드 카패시턴스라고 얘기합니다. N입니다. N. H라고 쓰시면 N입니다. 컨트롤드 볼티지 컨트롤드 카패시턴스. 볼티지를 내가 조정함으로 인해서 카패시턴스를 바꿀 수 있다. 그러니까 다이오드는 리버스 바이어스 때는 카패시턴스를 바꾸는 데 사용돼요. 나중에 이걸 이용해서 주파수를 맞춘다든지 오실레이터의 어떤 각도를 결정할 때 이것들을 사용할 수 있다라는 내용을 알아두시면 좋겠어요. 다음 장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여기 이제 잠깐 다시 들어가세요. PN 정션이 이렇게 도프트가 됐을 때, 도핑이 됐을 때, NA는 NA, 그 다음에 억셉터하고, 그 다음에 도너에 불순물이 도핑이 됐을 때, 그때 당시에 뭐를 구하라는 거예요? 커패시턴스 다이오드에 또는 커패시턴스에 아니 그 PN 정션의 커패시턴스를 구하라. VR이 0일 때하고 VR이 1V일 때. 이해가 되죠? VR은 외부에서 걸어준 리버스 바이어스 볼티지를 얘기합니다. 그러면 우리 아까 전에 얘기했었죠. V0는 이렇게 정했었고요. 이 빌트인 볼티지는 0.73V라는 걸 이미 알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여기다가 NA 값을 집어넣은 거고 ND 값을 집어넣은 거고 NI 값은 10의 16승의 제곱이 되나요? 아마 그렇게 됐던 걸로 기억이 납니다. 그리고 VT 값도 이미 더멀 볼티지라고 공부를 했으니까 그 값들을 다 집어넣어서 계산을 하면 0.73V가 나와요. 그러면 그걸 이용해서 이전에 공식이 있었죠? 여기 있었던 공식. 이 공식을 이용해서 계산을 해보면 CJ0는 2.65 10의 마이너스 8승 페럿 퍼 스퀘어 센티미터가 됩니다. 이렇게 결정이 났으니까 이 값을 이용해서 뭘 계산할 수 있죠? VR이 1V일 때도 계산할 수가 있겠죠. 이거는 0V, VR이 0V일 때고 1V일 때도 계산을 할 수가 있다. 계산해 보니까 어떻게 됐나요? 그 0V일 때보다 작아졌죠. 그렇죠? 0.265에서 0.172 펜토 잘 안 쓰는데 원래 밀리미터 또는 뭐 미리 페럿 그렇죠? 그다음에 마이크로 그리고 나노 그다음에 피코 그리고 femto입니다. femto. 이게 10의 마이너스 3승 6승 이게 6승이죠. 이게 6승이고 나노가 9승 12승 15승입니다. 그렇죠? femto 페럿을 갖게 된다. 그리고 볼티지 리버스 볼티지를 키워주면 키워줄수록 다시 말하면 마이너스로 가면 갈수록 점점 줄어드는 형태를 갖게 된다. 것을 알게 됐습니다. 네, 포워드 바이어스에 대해서 공부를 할게요. 리버스 바이어스들은 아까 전에 PN이 있을 때 어떻게 걸어준다고요? P에다가 마이너스, N에다가 플러스를 연결해 준 것이 리버스 바이어스였어요. 포워드 바이어스는 거꾸로 P에다가 플러스를 그리고 N에다가 마이너스를 걸어주는 것을 포워드 바이어스라고 합니다. 이 그림이 바로 이거죠. 있는 거죠. 거꾸로 되어 있는 것 같지만 실제로 같은 거예요. 왜냐하면 P타입이 이쪽엔 왼쪽에 가 있고 그쪽엔 오른쪽에 가 있어서 다르가 보이지만 실제로는 같습니다. 자, 이렇게 걸어주면 어떤 현상이 일어날까요? 여기 있는 것처럼 전자가 아니 홀이
플러스 배터리의 플러스가 홀을 밀어내겠죠. 그래서 플러스 밀어냄으로 인해서 드리프트 커런트가 흐르겠죠. 드리프트 커런트가 흐를 겁니다. 어떻게 흐르죠? 당연히 이제 이런 식으로 흘러갈 겁니다. 전기장에 의해서 전류가 흘러가겠죠. 또 거꾸로 N타입 쪽에서는 전자를 밀어내니까 이런 식으로 온도가 변하면서 흘러가게 되겠죠. 이러한 과정들을 통해서 전류가 흐르게 됩니다. 어디서? P에서 N으로. 이거는 전류고요. 그 다음에 전자는 어떻게 흐르나요? 전자는 당연히 N에서 P로 흐르겠죠. 이렇게 되어 있는 것이 바로 포워드 바이어스라고 한다. 자, 그러면 이렇게 전자가 흐른다고 했을 때 다시 한번 그림을 그려볼게요. P고 N이고 포워드 바이어스를 했습니다. 그리고 이거 플러스고 마이너스고 그럼 전류는 이렇게 흐르겠죠. IX라고 하죠. 전류가 이렇게 흐른다고 쳤을 때 ID라고 하죠. 이걸 VD라고 하고요. 자, ID와 VD의 상관관계는 어떻게 되느냐? 그것을 정의한 것이 이 식입니다. 물론 책에는 이것보다 훨씬 더 많은 그 유도 과정들이 적혀져 있습니다. 그러나 뭐 여러분들이 그걸 다 아실 필요는 없어요. 그냥 ID는 IS exponential V forward 전압, 여기가 VD라고 되어 있는데 이건 또 다시 쓰면 VF라고 쓸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더블 볼티지 마이너스 1 이렇게 쓸 수 있어요. 자, 어떻게 보이나요? VF가 커지게 되면 exponentially 커지는 걸 알 수 있죠. 그렇다는 얘기는 이 ID는 forward 리전에서 ID는 VD와 ID를 그렸을 때 이 그림은 마치 이런 식이 되겠죠. 이런 식의 익스포넨셜 커브를 만들어낼 겁니다. 물론 1이 있기 때문에 약간 시프트 할 수는 있어요. 오른쪽으로. 근데 그건 워낙 1이라는 게 익스포넨셜 값보다 작을 거기 때문에 우리가 임시적으로 무시를 해버린다면 익스포넨셜 함수로 표시할 수 있을 겁니다. 그리고 IS는 뭐냐면 IS는 이거는 리버스 바이어스 saturation current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리버스 되었을 때 사실 전류가 흐르지 않는다고 그랬잖아요. 왜냐하면 그 가운데 디플레이션 리전이 굉장히 많아서. 그런데 실제로는 약간의 전류가 흐릅니다. 약간의 전류가 흘러요. 그래서 굉장히 적은 전류인데 그 값은 거의 뭐 10의 마이너스 몇 승 정도 될 정도로 굉장히 작은 값입니다. 그것을 이제 리버스 세츄레이션 커런트라고 합니다. 리버스 바이어스 컨설트, 리버스 세츄레이션 커런트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 전류가 흐르는데 그 전류의 양은 또 유도하는 방법이 있어요. 그런데 이제 그걸 다 제끼고 간단하게 표시한다면 이렇게 표시할 수 있습니다. 자, 이 세츄레이션 커런트의 리버스 세츄레이션 커런트의 특징이 뭐냐면 이 다이오드의 단면에 비례한다는 거예요. 단면에 비례하고 또 도핑 값에 반비례한다. 물론 반비례한다라는 걸 알 수 있어요. 그러니까 도핑이 적게 되면 적게 될수록 IS는 어떻게 될까요? 더 많이 흐르겠죠. 많이 흐른다. 도핑이 많이 되면 될수록 크면 클수록 IS가 작아진다. 또 거꾸로 IS는 뭐에 비례하죠? 그렇죠. 다이오드가 이렇게 있다고 친다면 그 면적에 이걸 A라고 치고 이 A의 면적에 비례하게 된다. 아시겠죠? 그러면 이걸 이용해서 우리는 이제 이 바이어스를 걸어줬을 때 VD라는 어떤 또는 VF라고 하는 포워드 바이어스를 걸어줬을 때
어떻게 전류가 흘러갈 수 있는지를 계산할 수 있게 된 겁니다. IS도 구할 수 있게 되고 전류도 구하게 됐어요. 근데 여기서 넘어가기 전에 요 식을 한번 보죠. ID는 IS의 exponential VF, VT 마이너스 1이었잖아요. 그런데 이 IS고요. 이 IS가 굉장히 작은 값입니다. 그러니까 여기 마이너스 1을 곱해줘도 실제로 굉장히 작은 값이죠. 근데 그거에 비해서 이 값은 굉장히 빨리 커집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우리가 계산을 할 때 좀 더 쉽게 계산하기 위해서 VF가 4배의 더블 볼티지보다 커지면, 큰 값이면 우리는 이것을 간략화할 수 있다는 거예요. 어떻게 간략화할 수 있냐면 그건 웬이죠, 웬. 그랬을 때 VD는 IS의 exponential VF의 VT라고 이야기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마이너스 1을 없애버린 거죠. 마이너스 1을 없앤 거예요. 그럴 수 있겠죠. exponential이 워낙 큰 값이 되니까. 이 전체가 워낙 큰 값이 되니까 이를 무시할 정도로 커질 수 있다. 그래서 이때 이런 조건들을 이렇게 결정할 때 보통 일반적으로 VF가 또는 포워드 바이어스 또 다이오드 바이어스 다이오드에 걸린 전압이 더멀 볼티지보다 더멀 볼티지가 얼마였죠 대충? 더멀 볼티지가 기억나시는지 모르겠지만 26mV 정도였어요. 굉장히 작은 값입니다. 그거의 4배 정도만 되면 다이오드에 그거보다 더 많은 4배 정도면 100 정도 되겠죠. 100mV 정도 이상의 전압이 걸리면 그때는 우리는 마이너스 1을 무시해도 된다. 일반적으로 무시를 한다. 그런 거를 했습니다. 네, 그러면 한번 해보죠. IS를 결정하시오, 계산하시오, 뭐 그런 뜻이고, T값 줘줬고, A값 줘줬고, LN 다 주어졌습니다. 그리고 도핑 값들은 이렇게 주어졌어요. 자, 그렇게 했을 때 IS를 앞에 있었던 이 식에 의해서 구할 수 있겠죠. 그걸 구했더니 IS의 값이 얼마예요? 마이너스 1.77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17승이에요. 매우 작은 값이죠. 그죠? 매우 작은 값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10의 마이너스 17승이니까 거의 굉장히 작은 값이다 라는 것을 알 수 있어요. 자, 그래서 아까 이렇게 포워드 바이어스를 걸어주게 되면 N-타입 쪽에 있는 일렉트론은 일로 넘어가게 되고요. 그 다음에 P-타입 쪽에 있는 홀은 또 이쪽으로 넘어가게 됐죠. 왜? 배터리의 힘 때문에 밀어내니까 극성이 플러스니까 홀을 밀어낼 거고요. 그래서 이렇게 넘어오게 되고 또 이쪽이 이렇게 넘어가겠죠. 그런데 이제 점점 넘어오다 보면 어느 순간인가 또 이렇게 약간 이쪽으로 축척이 되면서 계속 쌓여 나갈 겁니다. 나가지만 그렇게 나갔던 그 홀은 다시 일로 빠져서 평형 상태를 이룰 수 있겠죠. 그죠? 배터리의 마이너스 단자 쪽으로 들어오면서 평형을 이루게 됩니다. 그래서 이 형태를 계속 유지하게 된다. 그리고 그래서 전자는 N타입 쪽에서 P타입 쪽으로 흘러가고 그 다음에 홀은 거꾸로 P타입에서 N타입 쪽으로 계속 흘러가면서 전류가 흘러가고 그 전류의 양은 ID는 아까 전에 했던 IS의 exponential VF VT-1로 결정한다 하는 것을 오늘 공부를 했습니다. 네, 여기 정리가 되어 있고요. 이것에 대한 그림을 그리면 이렇게 됩니다. 이걸 한번 그림으로 그려볼게요. 여기 있는 것처럼 ID하고 VD가 있고요. 이 그림을 그리면 대충 이런 그림이 나와요. 여기 마이너스 1은 우리가 무시를 했을 때 이렇게 나옵니다. 그죠? 여기가 0이면 1이 되겠죠? 그래서 IS만 남고 없어지는 거예요. 그죠?
그렇게 되고 왜 마이너스 1을 무시할 수 있느냐면 아까 얘기했던 대로 VF 또는 VD가 뭐보다 VT보다 4배 이상 큰 경우, 다시 말하면 여기의 부분은 제외하고 이게 이제 4VT라는 굉장히 적은 전류가 흐를 때는 우리가 무시하자라는 거예요. 어차피 그런 전류를 흘려주는 경우는 많지 않으니까 무시하고 그 외의 경우만 보게 된다면 대충 ID를 IS 곱하기 exponential VF의 VT로 약해서 계산할 수 있다라는 것이지 중요해요. 그러면 이제 이 면적, 그리고 이건 뭐 여기 나와 있는 이제 이그젬플은 이 면적을 2배를 키우게 되면 뭐가 더 커지죠? IS가 커지죠? 그죠? 그래서 ID가 결국 IS에 정비례하죠. F의 VT니까 IS가 커지니까 당연히 전류가 2배 더 흐르게 된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결국은 디바이스를 2개 연결하나 아니면 같은 걸 병렬로 2개 연결하나 아니면 더 큰 디바이스를 쓰거나 같은 양의 전류가 흐를 수 있다라는 얘기를 볼 수 있어요. 자, 그럼 우리 2.18을 한번 봅시다. 2.32에서의 그 도핑 레벨이 2.32처럼 그렇게 되어 있다. 이런 식으로 만들어져 있다. 했을 때 포워드 바이어스 커런트를 계산하래요. 그리고 그 경우에 그 VD는 300mV 그리고 800mV일 때 포워드 바이어스 커런트를 구하라고 했습니다. 자, 이거는 다 주어졌죠. 그죠? 300ml일 때는 넣어서 계산을 해보면 VD 값도 알고 그 다음에 VT 값도 알고 IS 값도 아니까 계산을 해보니까 3.63 피코 암페어가 흐르고 800mV일 때 300mV일 때 계산을 해보면 그것도 똑같은 방법으로 계산할 수 있겠죠. 계산을 해보니까 82 마이크로암페어. 여기서 여러분이 보셔야 되는 건 둘 다 매우 작은 값이긴 하지만 이것과 이것 사이는 거의 1000배 이상의 차이가 있죠. 이건 피코 단위고요. 이쪽은 마이크로예요. 1000배가 아니고 정확하게는 거의 3만 배 정도 차이가 나고 있어요. 그래서 3만 배 정도 차이가 납니다. 3만 배 정도 차이가 난다는 얘기는 VD는 고작 한 2점 몇 배 정도 키웠는데 전류는 3만 배 이상 커진 거예요. 그게 뭘 의미하는 거죠? 다시 한번 그림을 그리면 ID와 VD가 있을 때 여기 IS가 있고요. 그리고 여기를 지나갈 때 익스포넨셜이 커진다고 했죠. 다시 말하면 익스포넨셜이 커진다는 것은 여기서 VD는 매우 작게 변하지만 그때 ID는 매우 큰 범위로 변한다. 여기가 2점 몇 배 변할 때 이쪽에는 뭐 3만 배 정도 변한다라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다시 생각해 보면 이 다이오드의 전압은 어느 이상 커지기가 어려워요. 왜냐하면 예를 들어서 뭐 1000볼트짜리 다이오드 전압이 100볼트, 그냥 100볼트가 100볼트가 만들어지려고 하면 전류가 어마무시하게 흘러야 될 겁니다. 왜냐하면 아까 얘기했듯이 매우 적은 전압 변화에도 ID는 크게 차이가 나야 되거든요. 그래서 다이오드는 이 다이오드 볼티지가 일반적으로 거의 700mV에서 800mV 사이를 오간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어요. 그 이상으로 700에서 800 사이로 오가게 되면 전류가 거의
100배 이 정도 흘러야 차이가 성립이 되기 때문에 100배 이상의 전류를 흘러보낼 수 있는 소자는 많지 않거든요. 다이오드가 존재할 수가 없죠. 그래서 보통 일반적으로 다이오드 볼티지는 700mV, 0.7V에서 0.8V 사이로 고정이 되겠다. 이렇게 많이 생각들을 합니다. 그럼 고정되어 있지는 않아요. 전류를 많이 키워주면 전압이 올라갑니다. 올라가는데 아까 했듯이 뭐 몇만 배, 몇십만 배, 몇백만 배 이런 식으로 올려줘야지 조금 변합니다. 그 관련해서 다음 장에 있는 내용들을 한번 풀어보죠. 자, 여기 있는 문제를 풀어보면 커런트를 10배 정도 키우고 싶어요. 10배 정도 키우고 싶을 때 전압은 얼마나 더 필요하겠느냐라는 겁니다. 전류를 10배 정도 키우기 위해서 식을 아까 전에 우리가 이런 식을 하나 갖고 있었죠. ID는 IS exponential 그 다음에 VF over VT. 자, 이거를 VD 입장에서 이게 VF가 결국은 VD죠. VD 입장에서 풀게 되면 이렇게 풀 수 있습니다. 자, ID가 10배 켜졌어요. 여기 있는 것처럼 이렇게 켜졌다는 얘기는 결국 요 식에다가 플러스 로그 10을 더해준 거죠. 그죠? 로그 10이 얼마냐면 대충 로그 10이 이 VT가 26mm고요. VT 로그 10이 대충 2. 얼마 정도 될 거예요. 그래서 이걸 곱해주면 값이 60mV가 나옵니다. 다시 말하면 전류를 10배 키워주는데 VD는 얼마가 필요하다고요? 고작 60mV만 있으면 10배가 커지는 거예요. 그러면 120mV를 키웠다. 그럼 몇 배가 되는 거죠? ID는 100배가 됩니다. 100배가. ID는 100배가 됩니다. 60mV를 더할 때마다 다이오드 볼티지에다가 60mV를 더할 때마다 전류는 10배씩 커진다. 그러니까 0.7mV에서 제가 전류를 10배 키우고 싶다. 그러면 얼마를 만들어주면 돼요? 그것을 760mV를 만들어주면 전류가 10배가 커져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실제적인 그림을 그려놨습니다. 이거 보시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실제 다이오드의 곡선입니다. 곡선을 보면 어떻게 되겠죠? 여기에 이렇게 쭉 급격히 올라가고 있죠. 그래서 0.7V에서 0.8V 사이에 거의 모든 전류 범위가 다 포함됩니다. 그렇죠? 네. 정말 조그만 다이오드의 전압만 변화시키더라도 전류는 급격히 늘어나게 돼 있다라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실제로 이렇게 되어 있지만 이걸 조금 더 아이디어란 것으로 그리게 되면 아이디어란 그림으로 그리게 되면 다음과 같이 그릴 수도 있어요. 이런 식으로. 또는 이런 식으로도 그릴 수가 있습니다. 여기가 VD고요. 여기가 ID고 VD인데 다시 말하면 리버스 바이어스를 걸었을 때는 둘 다 전류가 흐르지 않고 그러다가 어느 정도의 전압을 걸어주게 되면 포워드 바이어스를 걸어주게 되면 전류가 모든 볼티지를 다 커버하는 다시 말하면 고정된 볼티지 안에서 무한대 전류를 흘려보낼 수 있는 아이디어란 디바이스를 생각해 볼 수도 있어요. 그렇죠? 그러나 실제로 그렇지는 않습니다. 이런 형태를 갖게 돼요. 이런 형태 갖게 된다. 실제는 이런 형태를 갖게 된다. 네. 네. 오늘은 여기까지 수업을 나가도록 하겠습니다.